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곧 설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친척의 미래예요. 앞으로 친척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자, 옛날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일단 모이면 진짜 많았고 사이들도 굉장히 끈끈했어요.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것보다도 친척이란 존재가 있기는 할까요? 자, 먼저 친척이란 말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친족과 외척을 이루는 말이다. 오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친척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친척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친척과는 끈끈할 필요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그냥 남이다까지 넣어봤어요. 결과는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제일 많았던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가 57%, 그 다음이 남이다가 무려 32%. 10명 중에 3명가량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고 끈끈할 필요가 있다는 한 명뿐이 안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친척 관계가 가까워질 요인 자체가 사실 없죠. 과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농업시대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살았죠. 친척들이, 식구들끼리. 자, 이제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함께 식구들이 모여 살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가 함께한 추억 자체가 없으니까 사촌들이 모이더라도 좀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가 많죠.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친척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서비스 이용하든지 국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친척 간의 그 관계가 가까워질 요소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저출산 때문에 친척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친척이 몇 명일까요? 앞으로는 몇 명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MBC 6남매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60년대 드라마인데 6남매가 정말로 흔했던 거예요. 합계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 1960년만 하더라도 6명을 넘어가거든요. 70년까지 4명가량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5남매, 6남매가 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한 가족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1955년 전쟁이 끝나고 서복남 씨와 강말자 씨가 결혼을 해서 6남매를 출산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분들이 바로 55년에서 64년 태생. 무슨 세대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나는 세대인 거죠. 자, 이들이 1980년대가 되면 성인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명 빼고 다들 결혼을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이분들이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까요? 예전처럼 6명, 5명 낳진 않겠죠. 왜냐면 이때부터 출산 제한 정책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가가지고 얼마까지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냐면은 84년부터 2명이 채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집에 따라서는 4명 낳는 데도 있고 안 낳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보자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80년에서 90년 초반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8, 90년대 태생들이 2010년대가 되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서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요. 이들이 결혼을 할까요? 예전만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거의 40%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흥미로운 자료는 60대 이상은 70% 이상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명절 때 모이게 되면은 고모나 삼촌들이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019년까지의 결과를 취합한 건데요. 놀랍게도 기혼자들의 비율이 83년생은 70% 이하, 88년생은 대략 40%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까지의 자료이고요. 또 그 와중에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라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혼을 해봤자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절반가량만 결혼을 했다고 치죠. 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겠냐고요. 자, 지금 합계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은 2010년에 1.22명, 그리고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졌으니 뭐 거의 1명 이하로 낳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1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뭐 다 합치게 되면은 대략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2010년에서 20년대 태생 분들이신 거고요. 자,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난 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1990년생 서주연 씨입니다. 이 서주연의 친척들의 수를 한번 세어 볼게요. 이게 외가 쪽까지 다 끼게 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편의상 아버지 쪽 식구로만 일단 보자면은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거고 아버지 형제가 이 5명의 삼촌 고모에다가 그들의 배우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촌들도 꽤 있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뭐 최소 한 28명가량은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쪽 외가 쪽 식구들을 합친다고 하면은 28명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겠죠. 대략 이 정도로 일단 치고요. 뭘 비교해 보려고 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 2020년에 태어난 서도윤이란 친구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생의 친척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역시 일단 친가 쪽만 일단 편의상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쪽 고모 이렇게가 가까운 쪽 친척들은 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고모가 또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그러면 이제 뭐 사촌이라든지 사촌 조카 이런 것도 기대해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엄마 쪽 식구들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가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3명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외동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화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1990년생 주연이의 친척들은 28명 플러스 알파인데에 반해서 2020년생 도윤이의 친척들은 3명 플러스 알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 형제들이 뭐 5명, 6명 이렇던 시대와 한두 명 있는 시대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80년에서 9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아마 친척들이 제일 많은 세대일 거예요. 아빠, 엄마의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이 좋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2020년대 출생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친척이 몇 명쯤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댓글도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럼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 2020년대생들이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친척이 몇 명일까? 사실 지금 주연이와 도윤이 비교한 것만큼 많이 확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초저출산인데다 또 저출산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극적으로 더욱더 줄어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고로 이들 가족의 출생 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친척이 급속하게 감소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 생활 변화는 어떤 점이 예상이 되시나요? 자, 일단 명절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가족 중심으로 소규모화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 불러놓고 많이 성대하게 여냐면은 불러 모을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모여가지고 그게 다 충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친척이 없기 때문에 돈 거둘 데가 없습니다.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봤을 때, 자, 친척의 미래, 산업화로 인해서 생활 공간 자체가 멀어지고 있고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친척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개인주의 때문에 그 사이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종 요소들이 합쳐져서 축소되는 친척의 수, 관계들이 멀어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 모임은 굉장히 축소되고 관련 행사, 사회, 문화 변화를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모임을 해봤자 그냥 가족 중심 엄마, 아빠, 형제 정도 모이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에 부모님들도 도시 토박이가 많아가지고 가까이 사는 부모님들, 자식 세대가 많거든요. 명절이라고 굳이 찾아갈 필요 앞으로는 또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하면 뭐다? 그냥 앞으로는 그냥 빨간 날 되는 거예요. 여행 가든지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쉬던지 그런 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뱃돈 문화, 전부치기, 명절 잔소리 이런 건 과거의 추억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친척의 수가 줄어들고 관계가 멀어졌을 때 사회의 어떤 변화, 문화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시나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